26년 MLB 장기 레이스가 시작된 지 어느덧 3분의 1의 지점을 지났습니다. 탐색전 기간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팀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약팀과 강팀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올해는 어떤 팀이 우승에 도전할 진짜 컨텐더 팀인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팀이 앞서서 질주하고 있는지, 어떤 팀이 부족함을 내비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B 전체 승률 공등 1위임과 동시에 34승을 달성해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리수를 챙긴 템파베이 레이스가 아메리칸 리그 최강팀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발진이 안정되어 있으며 타격에서도 시스템의 템파베이답게 자신들의 색을 띠며 라인업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펜도 나쁘지 않은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두드러진 약점이 없고 꾸준함을 보인다는 게 템파베이의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발에서는 닉 마르티니즈가 가장 눈부십니다. 10게임 59.2이닝 1.51의 평균 자책점을 보이며 템파베이를 넘어 아메리칸 리그 베스트 투수 그룹에 속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얀디 디아지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띕니다. 타율 3할 1푼 5리, WRC 플러스 149, 8홈런 33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32승 22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전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전체 팀 중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리는 팀으로 강력한 파워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업의 뎁스도 두터워졌다는 것도 양키스가 나아진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불펜이 많이 불안하다는 건 계속해서 지적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홈런은 많지만 타자들의 에버리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에 업다운이 심한 건 역시 불안 포인트입니다. 그치만 중반기에는 힘을 더해줄 호재도 있는데 에이스 게리 콜이 돌아왔고 지난해 좋은 활약을 선보인 칼로스 로돈도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선발 투수 중 가장 빛나는 선수는 캠 슈리틀러입니다. 11게임에 출장해 66이닝 1.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사이영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 있는 존재입니다. 타선에서는 벨 라이스 스텝업이 눈에 띕니다. WRC 플러스 180, 16홈런 33타점을 기록하며 에런 저지와 좋은 짝을 이루고 있고 이게 양키스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 팀은 32승 24패를 기록한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좋지 못한 흐름이었지만 올라간 팀은 올라간다고 결국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 페이스를 찾은 이유에는 역시나 비교적 기복이 적은 불펜과 단단한 선발 로테이션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이 팀을 이끌고 있다는 게 클리브랜드의 가장 큰 호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호세 라미레즈가 좀처럼 페이스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스티븐 콴이 타율 2할 8리, WRC 플러스 73으로 흐름이 완전 좋지 못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서 언급한 젊은 선수들, 극초반에 체이스 데라우터, 바톤을 이어받은 트래비스 바자나, 자신답지 않게 타격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보이는 브라이어 로키오가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는 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발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파커 매식입니다. 64.1이닝, ERA 2.24인데 매우 공격적으로 피칭하는 매덕스 같은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불펜에서 에릭 사브로스키가 17홀드, ERA 1.71로 완벽한 셋업맨을 해주고 있는 것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위는 대반전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만년 꼴찌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27승 26패를 기록하며 5할 승률을 넘은 채 3분의 1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젊은 팀이죠. 모을 만큼 모은 카드들이 이제 슬슬 터지고 있는데 그 첫걸음이 올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홈런수 미겔 바르가스, 유격수 칼슨 몽고메리 선수가 각각 12개, 13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중심 타선에서 강력함을 뽐내고 있는 게 이런 반전을 만드는 데 있어 메인 스토리 아이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팀이 루징 멘토리티에서 탈피한 것 같은 뭔가 우리도 해보자 이런 느낌이 들고 있다는 게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매우 달라진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안 요소는 제법 큽니다. 불안정한 선발 로테이션은 언제든 좋지 않은 흐름으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고 타선도 당장부터 고꾸라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즉 전혀 증명되지 않음이 보인다는 건 역시 상당히 불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심이 존재합니다. 선발에서 데이비스 마틴 선수가 61.2이닝 ERA 2.04로 미친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7홈런 36타점 WRC 플러스 155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이보다 완벽한 반전 소설은 없지 않나 싶네요. 애슬레티스는 아메리칸 리그의 5위이자 27승 27패를 기록한 마지막 5할 승률 팀입니다. 이 팀의 상승은 이제는 더 이상 반전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들이 라인업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타선은 어느 강팀 못지않은 힘을 내줄 수 있는 단단함이 있고 불펜도 이름값만 부족하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투수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포팅 가치는 하위 화이트삭스보다 높다고 보여지고 올해는 진짜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발이 불안하다는 건 이 팀의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이 얼마나 꾸준함을 보일지 정말 모르겠네요. 이 팀은 칼로스 코르테스, 니커치, 시어, 랭글리어스 1, 2, 3번 트리오가 정말 미쳤습니다. 여기에 부진하고 있는 브렌트 루커와 소더 스트롬이 본인들 평균치만 찾아준다면 진짜 타선으로는 어떤 팀에게도 끌리지 않는 강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할 달성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승률 방어를 통해 4위와 5위 싸움을 하고 있는 프로 막차인 6위까지는 노려볼만한 추격 그룹에 속한 팀은 26승 28패의 미네소타 트윈스, 26승 29패의 시애틀 메리너스, 25승 29패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24승 29패의 텍사스 레인저스, 24승 30패의 볼티모어 오리올스, 24승 31패의 휴스턴 애스트로스 순위로 시즌을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도 역시 이제 중반기부터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팀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초반의 부진 흐름에서 이제 본인들의 페이스를 점차 찾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토론토는 지금 조지 스프링어가 WRC 플러스 92, 오카모토 카즈마가 WRC 플러스 98로 다소 아쉬운데요. 주전에서 그것도 키플레이어로 선정한 2명의 선수가 이 정도 흐름을 계속 보여준다면 작년과 같은 파괴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발의 팀이라고 부르는 시애틀도 진짜 웬일인지 전체적으로 선발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만약 중반기에도 이런 흐름이라면 언제든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애틀 타선이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트윈스 같은 경우엔 베일리 오버, 조 라이언, 타즈 브래들 라인의 로테이션이 힘이 좋긴 하나 타격에서 벅스턴과 짝을 이뤄줄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아 결국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불펜도 역전 자체를 불허하는 철벽 수준은 아니고요. 한편 텍사스, 볼티모어, 휴스턴은 딱 중위급 로스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전을 기대한다면 그나마 선발진이 단단한 텍사스 레인저스가 가능성이 높겠지만 팀이 너무 녹슬어 있는 게 비수 하나 없다는 게 이 팀의 반전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올 시즌 에반 커터와 랭포드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완전 기대 이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아쉽지 않나 생각되네요. 아메리칸 리그 약팀은 4개의 팀을 뽑을 수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LA 에인저스. 보스턴 레드삭스의 부진은 뜻밖이죠. 진짜 예상 바뀝니다. 손 가렉 크로시의 ERA 6.30, 브라이언 베이오 ERA 6.43의 부진이 진짜 뼈아픈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크로시는 부상 이탈로 6월 중순이 되어야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도 레드삭스의 특급 유망주로 분류했던 코넬리 얼리와 패튼 톨리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제론 듀란 WRC 플러스 68, 트레버 스토리 WRC 플러스 48, 로만 앤서니 WRC 플러스 94로 부진하고 있는 게 큰 패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또 올해도 실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캔자스티는 올해도 바비 주니어의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살바도르 페레즈는 이제 늙어서 기대하기 힘들죠. 파스칸티노나 잭 헤글리온의 스텝업을 기대했지만 올해는 아닌 것 같네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시즌 전에 그렸던 밑그림이 완전 망가지면서 힘을 아예 잃었습니다. 하리스 쿠볼은 스타를 했고 야심차게 영입하는 프렌버 발데스는 팀 분위기를 깨는 장면을 여러 연출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요. 다시 돌아온 볼랜드도 한 게임만 던지고 이탈했고요. 네, 올해는 어렵겠습니다. 레인저스는 트라웃의 반등이 눈에 들어오고 호세 소리아노가 미친듯이 잘해주고 있으나 그뿐입니다. 그냥 조금 더 탱킹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라웃의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게 아쉽지만 사실 레인저스는 템파베이처럼 시스템이나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은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활약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셔널리그 1위 팀이자 전체 1위 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36승 18패를 기록 중입니다. 완벽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발이 단단합니다. 로테이션 돌아주는 선발 투수 중 불안한 선수가 없습니다. 선발 때문에 지는 경기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죠. 그리고 수아레즈의 영입이 몇 년째 불안하기만 했던 취약 부분을 완벽히 채워준 가장 완벽한 영입이었습니다. 덕분에 딜런리, 로버트 수아레즈, 레이셀 이글리시아스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승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아쿠냐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빨리 살아나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스틴 라일리가 부진합니다. 최근 흐름은 좋거든요. 살아나줘야 합니다. 선발에서 가장 눈부신 선수는 브라이스 엘더입니다. 68.2이닝, ERA 1.97입니다. 완벽한 선발의 모습이죠. 쭉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타선에서는 매드 올슨입니다. 14홈런, 42타점, WRC 플러스 145를 기록 중입니다. 3번, 4번 타순에서 팀의 타점을 제대로 먹어주고 있습니다. 23년 커리어 하이 시즌만큼의 성적을 기대해봅니다. 2위는 34승 20패를 기록한 LA 다저스입니다.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포텐을 생각하면 내셔널리그 1위가 바뀐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저스의 강점은 투턴 탭스죠. 그리고 큰 경기에 강한 슈퍼스타들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그런데 그런 다저스가 오타니 성적에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오타니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패배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다시 흐름을 찾은 요즘엔 팀 성적도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불안한 게 배치와 터커입니다. 사실 이 둘이 잘해준다면 오타니의 타격 성적이 좋고 나쁨에 큰 영향을 안 받을 텐데 두 선수가 좋지 못합니다. 배치는 이제 부상 복귀했으니 다시 살아나게 기대해야겠고 터커는 돈값을 이제는 슬슬 해줘야 하지 않나 할 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저스틴 로블레스키입니다. 풀타임 선발 첫 회입니다. 55이닝, ERA 3.07을 기록하며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불펜의 윌클레인 선수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16게임 21이닝, ERA 2.12를 기록 중입니다. 트레이는의 노세화가 보이는 와중에 윌클레인이 대신해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 중입니다. 3위는 31승 20패를 기록 중인 미러키 브루어스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 템파베이가 있다면 내셔널리그엔 이젠 브루어스
플러스가 있다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 시스템이 완벽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는 팀을 만듭니다. 특히 이루스 투랑은 올해는 더 잘합니다. 2년 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무적의 불펜으로 자랑했던 에이브너 무리베 ERA 4.42, 트레버 맥일 ERA 5.29로 부진합니다. 이 둘도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겠습니다. 선발에서 주목해야 한 선수는 당연히 제이콥 미드로스키입니다. 11게임 64이닝 ERA 1.83, 그냥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말할 수 있겠네요. 4위는 산디에고 파드레스 31승 22패를 기록 중입니다. 성적은 좋은데 내용은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진짜 투수의 힘으로 이겨오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펜이 진짜 강합니다. 5회 이후 가장 강력한 마운드는 샌디에고입니다. 제이슨 아담, 브래드글리 로드리게스, 메스 밀러는 정말 웬만해선 역전패를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타선이 시즌 중반부터는 무조건 반등해줘야 합니다. 타티스 주니어 WRC 플러스 82, 그 와중에 홈런은 하나도 없죠. 매니 마차도 WRC 플러스 75, 잭슨 메리의 WRC 플러스 73, 니카스테너노스 WRC 플러스 59. 계속 이런다면 투수들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팀 순위가 어디까지 미끄러질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선발에서 마이클 킹이 62이닝 ERA 2.76으로 선방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셔널리그는 전체적으로 전력이 아메리칸 리그보다 좋은 팀들이 많은데 29승 23패의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29승 24패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29승 25패 시카고 컵스, 28승 25패 신시내티 레즈, 28승 26 피츠버그 파이리츠, 28승 27패 워싱턴 내셔널스, 27승 28패 필라델피아 필립스, 26승 29패 마이애미 말린스까지 모두 나름의 좋은 전력을 보유한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열된 팀 중 승리차가 가장 많은 말린스와 세인트 루이스의 전력 차이가 정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셔널리그가 지금 진짜 빡센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든 상위팀을 잡아낼 저력이 있습니다. 프로에 들어가는 6개의 티켓 중 브레이브스와 다저스 말고 나머지 4개 자리가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카디널스가 가장 저는 의외입니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고 조던 워커가 15홈런 WRC 플러스 172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셔널리그 중부팀들 모두 주목해볼 만한 대상입니다. 앞에 미러키, 세인트 루이스 말고 나머지 3개 팀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레즈, 피츠버그 파이리츠 모두 전력이 좋습니다. 나름의 이유를 만들었고 그 이유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시즌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올 시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순위 싸움은 역대급 순위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건 컵스입니다. 9연패를 기록했거든요. 연패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약점이 분명하다는 방증인데 타선과 선발이 고루고루 애매합니다. 빨리 본인들의 게임 방식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부에서 포텐이 가장 높아 보이는 팀은 신시내티 레즈입니다. 7월 헌터 그린이 정상 폼으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체이스 버스, 헌터 그린의 원투펀치는 많이 세 보입니다. 타선에서도 엘리델라 크루즈가 올해 알을 깨고 나온 것 같아 보이고요. 에후에뉴 수아레지만 원래 하던 대로만 해주고 맥클레인이 평균치만 해준다면 꽤 좋아 보이는 라인업입니다. 다만 여기는 불펜이 치명적인 결점이 보이기에 큰 판을 짜기엔 아직 조금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디백스도 빼먹을 수 없죠. 와일드카드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팀 구성입니다. 큰 약점이 없습니다. 마이클 소로카가 애틀란타에서 번뜩였던 그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반갑기도 하고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7월에서 8월 코빈 번스가 돌아온다면 탄력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빈 캐롤이 7홈런 6도로 OPS 0.974, WRC 플러스 170 커리어 하이였던 지난해보다 더 성장할 것 같거든요. 이 선수의 성장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약팀으로 분류한 팀은 3개입니다. 22승 32패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 매치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20승 35패로 MLB 전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콜로라도 로키스입니다. 로키스는 아직 탱킹이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내셔널리그 서부입니다. 같은 지구의 강팀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올해 데뷔한 럼펠드 선수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프와 매치인데요. 샘프는 돈을 이렇게 쓰면 망해요 라는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였습니다. 애매한 자원들에게 빅머니를 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로스터가 애매합니다. 그나마 기대라면 케이시 슈미트, 다니엘 수삭, 브라이스 엘드리지 같은 팀 내 유망주 자원들이 가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 포지는 타워를 던진 듯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우, 매체프먼, 라파엘 데버스가 갑자기 막 WRC 플러스 135 이상으로 쳐줄 것 같지도 않고 체질 개선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막막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그리고 매치 정말 최악입니다. 연봉이 다저스에 이어 전체 2위거든요. 그것도 다른 28개 팀은 따라올 견적도 못 낼 정도의 압도적인 돈을 쓴, 근데 타선에 사람이 후한소토 한 명뿐입니다. 고비셋 내다버린 돈이 되고 있고 가능성 있어 보이는 자원도 없습니다. 매치는 딱 첫 게임 하기 전까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그 이후 쭉 분위기가 최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불펜은 브라조반 ERA 1.73, 레일리 ERA 1.35 등등 좋은 성적을 보이는 불펜 자원들이 많은데요.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운드에서 뼈 시린 통증이 있는데 선발도 페르타가 61이닝, 맥클레인이 61이닝으로 이닝을 잘 먹어주고 있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입니다. 9게임에
경기에서 52.2이닝, ERA 2.39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던 클레이 홈즈가 부상으로 아웃되어 8월에서 9월에 복귀하는 게 너무 아픕니다. 생각 코다에는 이제 솔직히 기대도 잘 안되고요. 어디서 어떻게 반등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는다는 게 끔찍한 뉴욕 매치의 오늘입니다. 이렇게 어느덧 3분의 1이 흐른 이 시점에 각 팀은 어떤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MLB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스토리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과연 끝에 가서는 어떤 반전이 만들어질지 시즌을 쭉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